지금까지는 좋은 퀄리티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코틀랜드와 동일한 그런 기후에서만 좋은 퀄리티의 위스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어왔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치는 여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드시고 있는 그 위스키, 어느 나라 위스키일까요? 또는 평소에 위스키를 드실 때 어떤 나라의 위스키를 많이 드시는 편이실까요? 바에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서 위스키를 주문하신 다음에 이 위스키는 어느 나라 위스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세계 5대 위스키 생산국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든 기준을 잡고 그 분야의 베스트를 뽑곤 합니다. 위스키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위스키를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몇 년 안에는 대표 국가들의 순위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5손가락에 손꼽히는 위스키 생산국가, 이 대표 5대 국가로는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미국,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 이렇게 5개 국가를 뽑고 있습니다. 어떤 위스키들 때문에 5손가락 안에 뽑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아일랜드. 위스키 역사를 찾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아일랜드가 위스키 생산 국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위스키 생산을 해온 국가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를요. 하지만 이 부분은요, 스코틀랜드가 먼저냐 아일랜드가 먼저냐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두 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처럼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위스키가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이 두 나라가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아일랜드에서의 이 위스키 산업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위스키 증류소가 3개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는 다시 이 위스키 산업이 붐을 일면서 많은 종류의 위스키들이 생산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리쉬 위스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쉬 특징 하면은요, 3중 증류 그리고 싱글 파스틸,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잡고 있는데요. 3중 증류라는 말은 단식 증류기에서 3번 증류를 하면서 좀 더 깔끔한 위스키 원액을 뽑아낸다 라는 의미이고요. 싱글 파스틸 하면은 싱글 몰트라는 장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싱글 몰트는 우리 메가만 100% 사용해서 만들고 있죠. 하지만 싱글 파스틸은요, 보리를 물에 싹 튀어서 발화시킨 메가뿐만이 아니라 아예 발화시키지 않은 그냥 보리도 섞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위스키를 싱글 파스틸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코틀랜드. 많은 분들이 이미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이 5대 생산국가에 들어갈 거라는 거는 당연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스카치 위스키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대부분의 위스키가 스카치 위스키이기 때문이죠. 스코틀랜드는 5대 생산 국가가 생산하고 있는 이 위스키 생산량 중에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위스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일 거고요. 굉장히 많은 증류소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렇게 스코틀랜드에는 많은 증류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 스타일 등에 따라서 생산 지역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이랜드 스페이스사이드, 로우랜드, 캠벨타운, 아일라 등등 지역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접하실 때에는 이 지역별 특징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재미있게 테이스팅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캐나다. 가쁜 캐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공감합니다. 왜냐면 캐나다 위스키는 들어보셨거나 드셔보신 분이 별로 없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미국 등 여러 나라에게서 위스키 생산 국가로서 존경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라이, 호밀 때문인데요. 호밀은요, 이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캐나다 위스키의 주 원료가 됐죠. 그리고 라이 위스키는 바로 이 캐나다 위스키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런 라이 위스키는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라이 위스키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크라운 로얄입니다. 대표적인 캐나다 위스키이죠. 실제로 크라운 로얄의 라이 위스키 같은 경우는 2016년 월드 위스키에서 최고 위스키 명예까지 얻게 된 그런 위스키이죠. 네 번째, 미국. 최근 한국에서도 이 아메리칸 위스키에 대한 수요층이 넓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에서도 더 다양한 장르의 위스키를 만드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싱글 몰트 위스키도 미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보통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하던 이 미국이 단식 증류기,
하이브리드 증류기라는 증류기도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미국 하면 버번이죠. 캐나다가 호미를 주 원료로 사용했었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을까요? 바로 옥수수죠. 이 미국은 자연스럽게 옥수수를 사용해서 만드는 위스키를 만들게 됐는데 특히 이 버번 위스키는요. 옥수수 51%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새로 만든 아메리칸 오크통에서만 숙성을 해야 된다는 조건 등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그런 조건 안에서 만들어진 이 버번 위스키는요. 버번 위스키만의 독특한 특징을 자아내게 되는데 이 버번 위스키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다른 위스키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바로 꿀 같은 당도의 은은한 바닐라 파우더 그리고 그 뒤에 꽂히는 찌릿찌릿한 스파이시함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다섯 번째, 일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5대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법과 숙성법을 배워와서 증류소를 차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치 위스키랑 굉장히 비교되면서 설명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후에 추가된 일본만의 섬세함, 복잡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이런 평가는 높은 희소성과 가격으로 연결을 되면서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을 안타깝게 만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일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일본 위스키는 많은 기대를 여전히 받고 있는 위스키이죠. 자, 이렇게 오늘요 5개의 위스키 대표 생산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5개 국가 외에도 현재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위스키 증류소가 2개나 생겼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나라들은 호주, 인도, 대만 등의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가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맛도 좋았겠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퀄리티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코틀랜드와 동일한 그런 기후에서만 좋은 퀄리티의 위스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어왔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대만, 호주 날씨가 다 어떻죠? 스코틀랜드와는 정반대되는 덥고 습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요, 그들만의 조건 속에서 그들만의 캐릭터를 잡아서 훌륭한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위스키는요, 와인이나 맥주 등 다른 주종과 비교하면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주종인데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업적으로 위스키를 생산하는 국가가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이 5개 국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안에 갑자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좋은 위스키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역사가 짧은 위스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위스키를 생산할 거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더 그 발전이 기대되는 주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